안녕하세요. 피부형 유엔영 류정우 김지영 원장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요.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무래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면 네. 좀 탄력 있는 얼굴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사실 탄력 레이저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네, 맞아요. 그 중에서 네. 그 탄력 레이저의 대표 주자인 네. 써마지. 네. 네, 이 써마지는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쵸. 네. 그런데 원장님, 이 써마지 시술을 받기 전에 우리가 뭐 300샷이다, 뭐 900샷이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긴 하시지만 그렇죠. 네. 정말 환자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체크리스트 생활 습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은 그 써마지의 효과와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샷수를 받아도 오늘 이 생활 습관만 습득을 하시면 효과가 20%에서 30%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체크 리스크는 네. 바로 다이어트 중인가요? 입니다. 써마지 시술의 핵심은 콜라겐 합성인데 그쵸. 이 콜라겐은 건축물과 같아서 재료가 없으면 잘 지울 수가 없거든요. 건축 재료라고 딱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좀 빨리 되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다이어트 할 때 저칼로리 식단을 하게 되면은 이런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나 재료가 부족할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되게 유명한 위고비, 마운자로 이렇게 지금 비만 치료를 하게 되면 지방만 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층 위에 있는 콜라겐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급격한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써마지를 하는 것은 약간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콜라겐의 재료인 단백질과 그리고 비타민 C를 시술 전 1, 2주 전에는 좀 충분히 좀 드시고 재료가 충분한 상태에서 그 써마지를 받아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체크 리스크는 네. 바로 수분 충전입니다. 수분이요? 네. 써마지는 그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네. 피부 속에 수분이 많을수록 이 고주파 에너지가 피부 속에 깊고 균일하게 잘 전달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고주파 에너지의 어떤 전달체, 매개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네네. 내 몸에 수분이, 내 얼굴에 수분이 좀 부족하다면 고주파 에너지가 고르게 이제 흐르질 않고 어느 국소적인 곳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흐르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네, 있겠네요. 맞아요. 네네. 네, 수분이 증가하면 전기저항, 임피던스가 감소하면서 네. 이 고주파 에너지가 피부 속에 더 고르게 퍼지게 되고 네. 열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분이 이 고주파 에너지의 전도 매개체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 수분 섭취를 써마지 하기 전에 언제부터 어떻게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죠? 네, 시술 3일 전부터 네. 하루 1리터 정도의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고요. 시술 당일 아침에도 수분 충전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써마지 시술 전에 보습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물광 주사를 맞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써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쵸. 가지고. 네, 수분을 충분히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 생활 습관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하고 써마지를 무슨 관계가 있죠? 네. 이 써마지의 통증, 민감도는 개인마다 다 다른데요. 써마지 하면 아픈 것이 고민이니까. 네, 맞아요. 이 통증을 가장 결정하는 큰 요소가 바로 전날 수면입니다. 네. 사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면하고 이 통증이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고 실제로 2025년 논문 연구에 의하면은 하루에 바로 전날에 3시간의 수면만 바탈하더라도 특히 이 열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써마지 전날에 만약에 내가 과음을 했다 아니면 너무 야근을 했다 그래서 잠을 한 2-3시간 못 잤다 평상시보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써마지가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써마지 하기 전에 이 통증으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야근을 하고 있다, 뭐 그 전날 회식을 했다 이제 이러시면은 좀 써마지 막 그렇게 좀 밀어드린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피곤하면 아무래도 교감이 좀 올라가니까 통증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받는 에너지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1년에 한 번 써마지 받으시는 분들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수면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지영 원장님 피부과 의사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강의하셨잖아요. 맞아요. 강의한 후로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받은 질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사 피부염이나 홍조가 있을 때 써마지 치료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많이 받으셨죠? 네, 맞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진짜 중요한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이 시술을 받는 게 좋거든요. 네. 핵심 기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써마지를 받으면 피부 장벽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진피층에 콜라겐 형성이 돼가지고 간접적으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감성 피부와 홍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조건은요. 급성기에서는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급성기라고 하는 것은 막 열감 폭발하고 막 엄청 민감하고 이럴 네. 때 이 써마지의 고주파 에너지가 좀 너무 강한 자극으로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급성기에서는 써마지를 받으시면 안 되고 이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써마지를 받으면 장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하나의 조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좀 보수적인 그리고 개인화된 에너지 레벨로 써마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900샷은 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혼자분들 홍조의 패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셔서 각각 개별화된 그런 레이저 세팅을 해주셔야 써마지를 잘 받으실 수 있고 장기적인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 내 피부가 안정기 상태인지 그쵸. 아니면 개인 맞춤형 보수적인 에너지를 설정해야 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민감한 피부도 써마지를 안전하게 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진짜 올해는 좀 예쁜 얼굴을 시작하고 싶다. 써마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써마지의 치료 효과는 기계의 힘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50대 50으로 최상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설명드린 거 잘 이제 숙지하셔가지고 써마지 치료 계획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자면 내 몸이 네. 콜라겐 합성을 잘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야죠. 조성하는 게 네, 그게 네. 관건이네요. 네, 그렇죠? 네. 다이어트 중인지, 그렇죠. 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했는지, 네, 전날 잠을 잘 잤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피부가 안정된 상태인지 네,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가 써마지의 치료 효과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하셔서 모두 피부 영해지세요. 감사합니다. 써마지 지금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기도 한데 이게 실질일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 혹시 생리줄 받으면 더 아프구나. 네. 왜요? 그것도 이제 컨디션하고 관련이 있고 이제 생리 전이 아무래도 에스트로겐이 계속 호르몬이 제일 바닥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욕도 증가되고 수면도 질도 떨어지고 뭔가 이제 내 몸이 좀 내 몸 같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생리 기간 때 써마지 받고 하시는 분 더 아파하기도 하세요, 실제로. 근데 울세라와 써마지의 원래 통점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울세라는 수면 마취는 되는데 써마지는 수면 마취가 또 안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써마지의 그 치료의 엔드 포인트가 이 사람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면 마취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받다 보면 그분과의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아서 가장 좋은 에너지 랩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써마지는 아무래도 열이기 때문에 화상의 이슈가 있어서 이분이 조금 정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써마지를 받아야 그러니까 효과적인 면과 안정성의 면에서 표면 마취 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써마지가 아파요? 개인적으로 울세라가 아파요? 그거는 그 통증, 어떤 통증을 더 뭐 좀 싫어하냐, 뭐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써마지는 이제 좀 뜨거우면서 따가운 느낌이 좀 있는 거고, 울세라는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시리거나 신경을 조금 자극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뻐근하거나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라서 사람마다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원장님은 어떤 게 덜 아프세요? 저는 써마지가 조금 더 저한테 편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네. 저도 써마지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유 원장님이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써마지도. 피부가 조금 얇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써마지 잘 받는 것 같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맞아. 시술할 때 아픈 걸 너무 싫어해요. 내가 왜 이걸 참고 있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좀 피부가 좀 두껍고 이렇게 좀 단단하고 좀 이렇게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이 울세라 받기 좀 편해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네. 참고 싶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통증에 대한 어떤 인내심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